국민의힘 파이팅! 민심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왜 휘었습니까? 1,8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늘 지나면 터널을 계획했다고 시험이었는데 여성의 울산역이 있는 곳이고 이쪽이 삼동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땅 밑으로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1,800가 올랐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마구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지금도 그 목표에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부동산 논란이 여당 담장을 넘어서 정치권 이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TF를 구성했는데요.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 부단장이신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에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그 전화 인터뷰 네. 코너에 네. 화면에 많이 등장을 하셨네요. 네, 네. 본의 아니게. 그 2년 전에 바로 이 의혹을 최초로 네. 제기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그 울산시청 지하에서 직접 증거도 네. 찾아내셨다고 하는데 네. 처음 그 이 문제 어떻게 그 주목을 하셨습니까? 네. 그때 한참 저도 저희 어머니 네, 땅 네. 투기 뭐 이런 문제로 시끄러웠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나라 전체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시기였죠. 네. 근데 제가 울산시 협력의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울산을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 당원분들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김기현 의원의 땅에 지나가는 도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뭐 근데 그 판넬을 도로를 준비하셨나 예, 봐요. 도로를 네. 보면 좀 이상해요, 정말. 네. 보시면 네. 야, 이 이게- 빨간색이 김기현 후보 땅이거든요. 네. 근데 도로가 이 기존의 도로예요, 기존 도로. 네네.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이 밑에를 연결하는 도로며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휘죠. 휘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이 노선이 된 걸 보고 네. 김기현 후보 땅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휘었다라고 소문이 무성했어요. 방금 근데 저기 그 네네. 송전선로요. 네. 이건 윤희석 노선. 윤희석 예. 그 공보총괄본부장 얘기는 송전탑 같은 경우는 곧바로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송전탑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왜 없습니까? 예를 들면 밀양 송전선로 논란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잘 아실 텐데 네. 마을을 지나서 논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초고압 송전탑도 있습니다. 네, 가로질러 가죠. 그리고 그 건도 제가 이때 이게 이제 시작이 노선이 이상하니까 왜 그랬을까? 네. 결국 이제 울산시청 지하에서 저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노선을 정하기 위한 착수 보고와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서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걸 봤더니 착수 보고에는 이게 착수 보고에 나온 건데 김기현 후보의 땅이에요. 네. 1안, 2안, 3안 어느 것도 그 땅을 지나지 않고 멀찍이 넘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 보고를 거치면서 김기현 후보 땅을 지나가는 노선이 기본 노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과정을 확인한 것처럼 네. 송전선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확인한 거는 뭐냐면 네. 처음에는 송전선로를 하려면 송전탑을 건설을 해야 되니까 땅을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이 땅을 수용해서 임대하겠다고 고시를 하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2004년에 여기 그리고 네. 여기 이 땅, 이 땅, 이 땅 네 군데를 고시를 합니다. 그럼 이어서 보시면 가로질러 가는 거죠. 네. 가로질러 가게 돼 있죠. 네. 근데 이때 김기현 후보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송전선로를 관할하는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산업부를 소관하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땅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비껴가는 형태로 가게 돼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밑으로 줄어들어서 송전선로가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던 것이 그 계획이 옆으로 비껴가게 되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왜 도로는 거기를 김기현 후보 땅으로 지나가지 않았던 건데 중간 보고 과정에서 그 땅으로 비정상적으로 휘어져서 가는지 송전선로는 애초에 관통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게 옆으로 비껴져서 가는지 그때 김기현 후보는 국회의원 한 번은 이제 둘 다 예. 국회의원이었군요. 노선이 정해질 때 또 국회의원이었고 소위 말하는 뭐 이해 충돌 거기에 이제 걸린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었고 네.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인이었다면 도로를 과연 휘어서 거길 지나가게 만들었을까? 네. 송전선로가 관통하게 돼 있는 거를 그 옆으로 비껴가게 만들 수 있었을까? 국회의원이니까 해당을 관할하는 또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하고 저희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 땅에 직접 가보셨나요? 네, 가봤죠. 네, 가보면 김기현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할 때는 굉장히 높은 깎아지른 듯한 그런 높은 산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네. 그걸 가만히 그 발표하신 자료를 들여다보시면요. 세로축에 160m하고 가로축에 1km를 동일하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로축을 확 늘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깎아지른 듯한 아주 험준한 산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런 정도로 구릉입니다. 그게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이건 2021년 현장 방문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네. 여기가 왼쪽이 김기현 후보 땅이고 초입 딱 들어가면 이제 분지처럼 펼쳐져 있고 네. 그리고 왼쪽으로 낮은 구릉이 있습니다. 그 구릉에는 이런 밤나무가 듬섬듬섬 심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굳이 터널로 뚫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럽고요. 자꾸 터널이 지나간다 말씀하시는데 터널이 지나갈지에 대한 상세 설계 용역은 현재 시장이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터널이 될지 아니면 그냥 절개를 하고 지나갈지는 이 상세 설계 용역 결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땅에 대한 이 김기현 의원 측 주장은 뭐 교육회 지휘인이 내놓은 땅을 이제 매입했을 뿐이고 또 그때는 KTX역이 생긴다는 얘기가 없었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매입 과정에서부터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고 또 소유주와 관련된 또 추가 의혹까지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시면서 거짓이 계속 쌓이는 상황인데요. KTX 얘기조차 없었다는 자체가 거짓입니다. 1997년에 네. KTX 울산역 유치 운동 대책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김기현 후보는 당시에 울산시의 고문 변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신경주역이 그보다 훨씬 전에 확정이 됩니다. 근데 대구에서 부산으로 바로 가는 노선이라면 신경주역을 들리지 않고 가잖아요. 근데 네. 신경주역을 갔기 때문에 울산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주역이 확정되고 나서 울산역 유치 운동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해에 김기현 당시 울산 고문 변호사가 이 땅을 구매하게 됩니다. 근데 구매하는 과정도 그 폐쇄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좀 신기한데요. 부도 아까 뭐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 땅을 내놓았다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땅을 구매한 게 바로 1998년 1월 31일이에요. 그리고 2월 10일 날 등기 이전을 하는데 김기현 후보에게 2월 11일 날 매도 판매를 해요. 근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이 3만 5천 평이나 되는 이 넓은 땅을 그때 구매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전에 박모 씨가 가지고 있던 땅을 이 김모 씨가 그렇게 구매해서 하루 만에 김기현 당시 고문 변호사에게 넘어가는 건데 이 김모 씨가 뭐 지금 김종건 씨라고 다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분이 지역에 이 부동산 개발하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네. 또 당시에 김기현 변호사는 IMF로 이제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쓸어 담는 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울산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은 이 피눈물이
어려 있는 이런 경매 물건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들은 참여하지 말자 이런 서약까지 하고 있는데 유독 그 서약을 하지 않고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걸 쓸어 담은 사람이었다 이런 제보들이 지금 계속 저희 방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해명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이제 울산 지역 정치만 하실 분이라면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겠지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김기현 의원이 고소고발로 사실 입막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당대표가 되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런 의혹들이 낱낱이 좀 투명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TV 당대표 TV 토론에서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천하람 이제 후보가 네. 김기현 후보에게 매매 호가 좀 알려달라. 해서 이제 많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뭐 1,800배가 올랐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김기현 의원은 이제 강하게 이제 부인을 했고 AI 감정가로는 약 한 200배 그리고 현지인은 많이 올랐다고 쳐도 평당 한 1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판단하는 좀 현 시세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소한 1,800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다. 현재 올랐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까지 갔을 때가 1,800배까지 네, 올라갈 1,800배 수 있다. 최소라고 네. 그러니까 도로가 날 경우에 네. 도로가 나지 않으면 이 맹지 땅은 당연히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게 되면 제가 어느 지역과 이제 비교를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도로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도로가 있는 이 주변에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이 자연 녹지가 얼마에 팔렸냐? 2021년 당시에 평당 183만 원에 팔렸어요. 네. 지금은 199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선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도로가 나게 되면 네. 도로를 중심으로 주변이 이런 자연 녹지처럼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니 도로가 나게 되면 그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당시는 183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000원에 183만 원이라서 최소 1,800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황 후보님 말씀으로는 사실 이 근처를 보면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땅들이 있어요. 네. 황교안 아마 후보. 네. 예, 황교안 후보님 얘기가 원래 이쪽에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근처에 땅들이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한 것 같고요. 그쪽 땅은 현재는 한 44만 원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걸로 보면은 이미 이제 한 400배 정도 올라간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김기현 후보께서 김종건 씨한테 2억 정도 비용에 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요. 당시에 이 맹지 거래가 전혀 없던 땅을 그런 경우에는 보통 공시지가와 거래가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공시지가가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한 3,800만 원 정도 될 땅을 2억을 넘게 샀다. 그것도 10일 만에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노선 변경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핵심이 노선 변경 과정에 정말 김 의원이 개입을 했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기현 의원이 의원님과 이제 태스크포스 단장인 황운하 의원님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죠. 그런데 이제 2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고소를 당하셨죠. 네.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셨고 경찰 조사를 받아서 혐의가 없다는 걸로 했는데 또 모르죠. 지금 검찰이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얘기 중에서 거짓은 없습니다. 이 중에 만약에 거짓이 있다면 그때 고소했을 때 분명 문제가 됐겠죠.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전부 다 근거가 있는 자료인 거고 근거가 있는 자료로 지금 의혹이 있으니 왜 유독 김기현 후보 땅에 대해서만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도로가 비정상적으로 휘었고 땅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송전선로는 비정상적으로 휘어서 비껴갔는지 그때 해당 상임위의 국회의원이었고 그때 울산시장과 같은 당에 있는 나중에는 자리바꿈하는
그러니까 김기현 남구울 국회의원이 울산시장이 되고 울산시장이 남구울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울산시장에 있었을 때 왜 바뀌었는지 그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기현 후보, 김기현 의원의 이제 주장은 문재인 정부 때 38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먼지 한 톨 안 나왔다 그런 입장이고 직접 또 최근에 수사까지 의뢰를 했죠. 근데 그 만약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모레 아니면 이제 12일에 뭐 결과에서 김기현 후보가 만약 당 대표가 된다면 여당의 당 대표를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수사도 의뢰를 했지만 차별화돼서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 혹은 조사를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39번 뭐 압수수색해서 탈탈 털렸다 말씀하시는데요. 김기현 후보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수사나 네. 입건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김기현 후보 주변, 그러니까 형제들, 뭐 형과 남동생 아파트 사업 개발권에 대한 비리 의혹들이 있었고 경찰이 그걸로 CCTV를 압수수색하면서 왜냐하면 CD기에서 돈을 직접 입력하는 것도 보였고 또 이제 수배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도망가니까 그것 때문에 CCTV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김기현 후보와 관련된 그 의심되는 그런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울산시장이었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독 검사들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근처만 가면은 이런 수사나 조사, 압수수색들이 멈춰요. 멈추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고소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의 주변을 털어서 고소를 해가지고 구속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찰, 이 정부에서 경찰과 검사가 과연 이제 여당 대표까지 되는 김기현 당대표를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때도 형판 출신은 민주당이 나서면은 그 수사와 조사가 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러면 특검을 방식으로 하거나 할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려면 수사 의뢰와 같은 그건 그냥 쇼와 같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특검법을 발의해라 그러면 내가 다 털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주장이시군요. 그러지 않으면 그 전에도 당대표가 아닐 때에도 그 근처만 가면 모든 게 다 무마가 됐는데 네. 당대표인 분 근처에 누가 자신 있게 검사든 경찰이든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하겠습니까? 네네. 네, 전화 연결에 이어서 이제 의원님과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의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당내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고 이제 수박 색출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민주당도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보다 오히려 더 위기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당일날 그 숫자를 보고 숫자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견이 있었을 때 이 관련해서 의총을 3번이나 했는데 이견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토론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게 이견을 전혀 표출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저는 기권이나 무효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뇌의 흔적이니까. 하지만 가결표를 10명이 넘는 분이 이렇게 던졌다는 거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는 법리적으로 구속영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 법적인 전문가분들의 얘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니까 그걸 당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저는 당원들하고도 토론하고 의원들하고도 토론하고 원외 지역위원장하고도 토론하고 그럴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이견을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분들이 이렇게 색출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그중에 억울하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방식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전 정당 민주주의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 해당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 또 지역의 여러 대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위원들 이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토론하는 과정들을 좀 가지면서 국회의원이 개인이 아니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런 단계를 가지면서 토론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토론의 과정이 좀 더 열려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토론의 과정, 그다음에 의견 표출의 과정이 봉쇄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거나 막 공격적인 그런 표현들이 막 난무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이견을 좀 좁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 이제 부단장을 맡고 계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고요. 이제 그 포함해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어떤 그 의정 활동이라든가 마지막으로 하실 네. 말씀 있으시면 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 슬로건이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입니다. 물론 바람처럼 시원하고 햇빛처럼 따뜻한 정치를 해야겠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햇빛 에너지, 바람 에너지가 기존의 화석연료, 기후위기 문제를 대체하고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IRA나 아니면 유럽의 그린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 유출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아리백에 대한 수출 경제의 대응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형 IRA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재생에너지를 어쨌든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 관련 법들을 만드는데 지금 중점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파워 인터뷰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기현 의원 부동산 의혹을 비롯해서 당내 현안에 대해서 관련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